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외감염 내상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외감염 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원래 뜻은 이제 외감이 내상을 끼고 나타난다. 그럼 외상은 뭐냐? 이제 외감은 이제 외감이라는 건 무엇인가? 외감이라는 건 바로 풍한서습조화라고 돼 있죠. 이제 풍은 바람이고 한은 추위고 서는 더위고 습은 습기고 조는 건조한 기운은 화는 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바깥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럼 내상은 무엇이냐? 인체 내부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증상. 그게 뭐예요? 내상이. 식적이라고 됐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음식으로 인해 손상이 될 수 있죠. 허로는 이제 너무 지나친 노동, 적은 음식을 먹고 너무 지나친 노동을 많이 하면 몸이 허약해지잖아요. 그게 허로죠. 주상은 이제 술을 먹고 병이 생기는 거죠. 술병이죠. 일종의 알코올리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방노. 그러면 이제 성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생겨나는 허증입니다. 칠정,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현대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스트레스 같은 거, 담음, 어열, 담음과 어열은 이제 담음으로 인해서 비생적인 액체가 생겨나서 또 어열은 죽은 피가 몸 안에 생겨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체가 다 뭐냐 내상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외감하고 내상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의학사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장준경 왼쪽에 계시는 장준경이 이제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상한하고 잡병 그래서 상한이 바로 외감이고 잡병이 내상. 그러니까 각종 질병 그러죠 잡병이 그렇게 해서 다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왕숙하 선생이 몇백 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나라 때 사람이에요 상준경은 또 왕숙하 선생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너무 전쟁이 많았고 복잡한 한 상태에서 책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상한론에 관련된 것만 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병에 관련된 내상에 대한 것이 이제 소외되게 됐죠. 그것이 이제 한 11세기경에 송나라로 넘어가서 그때 그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금기오일학이라는 책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내상하고 외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사람들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만든 어떤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11세기경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동훈 선생은 이제 비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단계 선생이 이제 주단계라고 네 번째, 이분은 이제 신장의 신기의 이제 허실 가지고 얘기를 했고, 오른쪽에 계시는 이 왕호고 선생이 또 그 처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데, 허준 선생님은 그것을 이제 잡병 편, 동의보감이 내경편, 외경편, 잡병편, 친구편, 탕해편, 친구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잡병편 앞쪽에 이제 풍화서습조화라는 이런 개념으로 외감에 대한 얘기를 앞에다 써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상과 허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써놓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감염 내상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한문에 동의보감에 외감염 내상이라는 것이 조문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뭐 다 번역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외감과 내상은 병의 큰 관건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병의 원인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상증은 모두 원기를 보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거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한의사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외감병은 사기를 몰아내는 것을 위주로 한다는 거죠. 위주로. 그러니까 사기를 무조건 몰아내야 돼. 사기를 몰아내는 방법은 토하게 하고 설사하고 뭐 땀을 내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게 거의 이제 우리 초창기에 나왔던 상한론에서부터 시작됐던 어떤 그런 치료 방법이죠. 외감병이 내상을 끼고 나타나는 것이 10가운데 9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준 선생님이 보시기에 10개 중에서 9개, 8, 9개 이상의 그 병들은 뭐야? 90%가 바로 외감이 내상을 끼고 나타난다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감기라도 그 감기는 뭐냐면 몸이 허약해진 이 상태 감기가 들자 이거죠. 어떤 놈은 들고 어떤 놈은 안 들어. 왜?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안 들 수 있죠.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감기가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외감하고 내상을 같이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외감병에는 사기가 들어오는 것은 전기가 화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외감병에는 보증기탄, 구미갈당을 가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전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증상이 그럼 어떻게 판별이 되냐? 두통, 머리가 아프죠? 신열, 몸에서 열나죠? 오한, 찬바람 쐬는 거 짜면 오소오소 춥고 뭐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죠? 약간의 갈증, 또 무기력하게 나오는 땀, 그다음에 몸이 이제 피곤한 상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막 열이 나고 막 이제 그런 증상이라 육체적인 통증도 있고 또 다리가 시큰거리는 증상, 이 허증하고 이
외감증이 같이 끼고 있는 거예요. 내상하고 외감이 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은 부호 무력이다. 맥이 굉장히 힘없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원래 그 감기가 들면 맥이 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무력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 허증이구나. 허하는 걸 끼고선 우리가 열나는 이런 증상, 발열 같은 증상, 그 노력 가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시 보증기탕, 심미화해산 이런 약을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열이 나고 두통이 있고 뭐 그다음에 아까 오한의 증상이 있는데 또 이게 완전히 감기의 증상으로 외감의 증상이잖아요. 우리가 감기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원기를 보호하는 것을 그 안에 껴서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땀을 내는 방법을 그냥 써가지고 발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무력해지고 완전히 이제 몸이 깔아앉아서 잘못 치료해가지고 이제 부작용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외감염 내상증이라고 써 있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건강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